이 이노소셜랩의 그 서진석 연구위원님이 장애인 고용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우리나라는 지금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항상 그 장애인 고용률 못 채워서 지금 고용 분담금 내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진석 그 이노소셜랩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전에 김예솔 대표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두에게 맞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에게 맞는 하나, 이런 슬로건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김예솔 대표님이 말씀하신 포용적 디자인이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전반에 잘 내재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3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를 던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최고 접근성 책임자. 조금 익숙치 않죠. 미국의 미식 축구의 대표적인 스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뉴 올리언스의 미식축구 스티브 글리슨이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2008년도에 은퇴하고 2011년경에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루게릭병에 걸리고 나서 이 본인은 자신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루게릭병이 여러 근육들이 점점 기능이 퇴화되는 것인데요. 이 눈의 근육이 가장 늦게 퇴화가 되고 그나마 좀 살아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이 루게릭 환자가 자신의 눈으로 휠체어를 직접 제어하고 싶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원위크 해커톤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일주일 정도 직원들이 현업에서 떨어져서 자신들이 팀을 짜서 문제를 푸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80개국에서 약 11,55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접근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팀들도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첫 해에 무려 3,000개 팀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접근성 프로젝트도 10개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2014년 7월 달에 접근성 책임자와 아까 스티브 글리슨이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해커톤 대회이고요. 이때 아까 3,000개 팀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접근성 책임자와 접근성 담당이사 그리고 스티브 글리슨 이 세 사람이 2014년도 7월 달에 처음 만나서요. 이 부분들을 해커톤에서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어빌리티 아이게이지 팀이라는 것을 빠르게 만듭니다. 24명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7월 말에 해커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해에 아이게이지 휠체어, 즉 눈으로 휠체어를 제어하는 앞에 태블릿 PC가 보이죠. 그걸 통해서 휠체어를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게릭 환자에게는 꿈에 그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제어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육 기능이 거의 퇴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3,000개 팀 중에서 대상을 타게 됩니다. 여기 환호성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팀 리더이기도 한데요. 그해 2014년 8월 달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그 시상하는 날 스티브 글리슨이 그때 당시 2014년도에 글로벌 차원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바로 여기 물세례를 받고 있는 나티아 나델라, 즉 마이크로소프트 CEO에게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커톤 수상팀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에게 아이스버킷을 들이붓는 그런 챌린지를 하게도 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눈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품에서 그 문제를 실현해보자라고 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팀과 협업을 해서요. 2017년도에는 윈도우즈 10에 아이 컨트롤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으로만 화면 마우스를 조작하고 키보드 조작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말로 들려달라고 하는 전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즉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지금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해커톤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기술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곳까지 이어졌습니다. 아까 2014년에 해커톤 팀 24명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팀을 이끈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니 레이 플러리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청각장애를 앓기 시작했고요. 200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해서 2009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장애인 직원 그룹의 리더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아까와 같은 해커톤 프로젝트를 리더로 이끌었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최고 접근성 책임자에 임명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10년도에 이미 최고 접근성 책임자라고 하는 직책을 두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몇몇 기업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4년도에 전 세계 최초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IBM도 이런 최고 접근성 책임자라고 하는 직책을 두었는데요. 그러면 최고 접근성 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다면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성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어떤 기업 내부에서 장애인 포용 정책을 어떻게 내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고용 그리고 지원 정책 그리고 이런 장애인 포용성을 이렇게 품는 그런 문화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이렇게 CAO가 이끄는 조직의 90%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조직 전반에 어떤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사례에 보면 키워드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 고용, 그것을 포용하는 문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제품의 포용성, 접근성을 실현하는 것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포 모두를 위한 게임이다라는 것인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이게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 컨트롤러인데요. 두 손으로 이 컨트롤러를 들고 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게임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한 손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즉 다양한 게임 컨트롤러를 복잡하게 연결해서 하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죠. 이와 유사한 사진을 SNS에서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게임 컨트롤러를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단체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여기 있는 기관의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이 장애인들, 이 단체는 주로 해역 군인들이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게임을 통해서 자신의 여가,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단체인데요. 이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임인데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실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바로 어빌리티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대회,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 매년 5월달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2015년도에 역시 해커톤 팀을 이끌고서 참가하게 됩니다. 36명이 참가했는데요. 여기서 최우수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단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요. 2016년도에 또 해커톤 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엑스박스 어댑티브 컨트롤러 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집니다. 이 팀에는 나중에 86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제품이나 또는 쓰는 사람들, 고객들이 접근성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엑스박스 어댑티브 컨트롤러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컨트롤러 가운데 보면요, 둥그런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뭉툭한 손으로도 조작하기 쉽고요. 또는 여기에 약간의 기능을 설정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거의 동일한 정확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19개의 포트가 보이나요? 이걸 통해서 다양한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원판을 돌려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아까 19개의 포트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자신이 쓰고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여기에 연결해서 게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것만이 아니고요. 이 포용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할 때 원칙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한 손을 가진 사람도 이것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입이나 이를 쓰지 않고 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포용적 디자인으로 누구나 쉽게 이것을 포장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2018년 타임즈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제품 5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여기에 당당하게 혁신적인 제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했던 이유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어빌리티 서밋을 통해서 해커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으킬 수 있었던 어빌리티 서밋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애인 직원 그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리 플러리라고 제가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분이 의장을 맡으면서 이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장애인은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어느 팀에 고립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직원 그룹에서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고충과 꿈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문화를 개선하는데 그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 포용성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열렸는데요. 총 12회에 걸쳐서 올해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장애인의 접근성을 포용하는 기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박스 어댑티브 컨트롤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장애인 단체와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애인 직원도 역시 테스터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클루스 테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2017년도에, 즉 개발 과정이죠. 여기에 있는 팀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포용적 테크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장애인 게이머들이 와서 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듣기도 하고 그들이 게임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듣는, 즉 장애인의 포용적 기술, 포용적 제품에 대한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니었으면 이 어댑티브 컨트롤러가 탄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 2018년에 런칭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매년 슈퍼볼 때 광고를 하는데요. 2019년 슈퍼볼 광고는 이 주제였습니다. 모두 플레이하면 모두가 이깁니다. 멋진 슬로건이죠. 그럼 제가 세 번째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는요. 장애인이 자신들의 고용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례입니다. 제시카 트렌은 UX 연구원이고요. 존 포터는 2016년도에 이 제시카 트렌에 있는 부서에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존 포터는요, 장애인 개발에 관심이 있는 일단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이들은 해커톤에 같이 주역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게임 컨트롤러를 좀 다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튼이 6개가 있죠. 그것은 시각장애인의 점자가 연상되지 않나요? 즉 점자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2010년도 해커톤을 통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의 CEO, 지금 좀 가려 있는데요. CEO와 아까 장애 최고 접근성 책임자 앞에서 이것을 시연을 합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요. 그리고 2019년 8월에 이 제시카 트렌과 존 포터는 당당하게 이 특허 출원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발한 데 이어서요. 이 존 포터는 인턴 계약직을 거쳐서 2016년 해커톤 참여 당시에는 인턴이었죠. 2018년도에 채용이 되고 지금 UX 디자이너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35세 미만 혁신가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2019년도에 해커톤에 또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그런 장애인 접근성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차 나바할라라고 하는 이 직원은 2013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히어링 AI라고 하는 제품 개발에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개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울리게 된다면 그 소리의 크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게 높은 소리일 때 경고를 울려주고 TTS 방식으로 어떤 글로써 만들어주는 그런 이런 기능까지 담는 앱을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서 어떤 화상회의나 할 때 주변을 블러 처리해서 입모양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지금도 최근에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CEO 옆에 있는 사람, 이분이 바로 샤이크입니다. 이분은 7살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이 꿈에 그리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14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해커톤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서 해커톤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그림을 읽어주고 사람이 웃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라고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물을 인지해서 그것을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이것을 2014년 해커톤에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Seeing AI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이런 접근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자신이 청각장애인이고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MS의 제품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역시 이 사례 역시, 이 세 번째 사례 역시 키워드가 장애인 고용, 문화, 그리고 제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러면 향후의 접근성 방향은 어떻고 그것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알아볼까 싶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4월 달에 접근성 강화에 관련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포용적 문화, 장애인 고용, 접근성 기술.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에 3개의 사례를 얘기할 때 모두 다 드러나 있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맨 앞에만 밑을 보면요. 포용적 문화가 있어야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겠죠. 즉 마이크로소프트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돼서 그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제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들이 더욱더 큰 역할과 더욱더 큰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욱 좋은 접근성 기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 공급업체에게도 이런 접근성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혜택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은 통신, 상호작용, 정보에 대한 장벽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즉 접근성 기술이 활성화하게 된다면
즉 사회 측면입니다. 또 위의 화살표를 보시면요. 접근성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환경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겠죠.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면 포용적 직장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됩니다. 즉 포용적 문화, 장애인 고용, 접근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애인 직원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6.1%에서 21년에는 7.1%로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직원 고용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와 덩달아서 접근성 이슈나 또는 내부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비례해서 늘어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물론 이것이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고용 문화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3.1%인데 아직 민간 기업은 2.89%로 이것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1%를 넘어서게 된다면 장애인들은 직장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욱더 늘어날 것인가? 직장 내의 포용적 문화는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포용성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동시에 물어봐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하고 있는 지표들을 한번 잠깐 보면요. 물론 좀 장애인 관련된 지표는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나 흑인 고용 관련되어서 보면요. 기술직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직 직원들도 어떤 여성 기준으로 본다면 18%에서 24%, 흑인은 2.6%, 4.4%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장애인 고용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IT 회사다라고 한다면 기술직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바스라고 하는 빅콕 기업입니다. 직원이 약 170명 되는 작은 기업인데도요. 이 장애인이 회사 전반에 걸쳐서만이 아니라 어떤 관리직, 임원직,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직 전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고용률이라고 하는 양적인 수치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양질 전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측면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마지막 장표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기업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는 장애인이 고립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직원 그룹이 만들어졌고 2009년도에 그것이 직장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장애인 접근성 기술로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IT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식의 비율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직군으로 확대돼야 되고요. 즉 고립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이 경영진과 관리직에 있느냐라는 것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경영 테두리를 벗어나서 제품 서비스의 접근성, 포용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스트림 부분으로 가서 장애인 기업의 제품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